안녕하세요, 다부TV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쉐보레에서 트레일블레이저라는 차량이 출시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셀토스를 타고 있지만 그전에는 쉐보레 차량을 3대 탔었어요. 스파크, 말리부, 그리고 올류 말리부. 그러다가 다른 차 그리고 다른 메이커를 타보자 해서 셀토스를 타게 되었는데, 트레일블레이저가 아마 좀 빨리 나왔거나 제가 차를 조금 늦게 샀더라면 트레일블레이저를 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셀토스는 지금 잘 타고 있고요. 셀토스를 타는 오너의 입장에서 트레일블레이저의 가격이 진짜 잘 나왔는지, 이번에 잘 나왔다는 말이 많아서 정말 잘 나왔는지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트레일블레이저 LS 등급을 보면요, 가격이 1995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셀토스의 트렌디 등급이랑 거의 같은 가격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옵션들을 보자면 1.2 가솔린 터보 엔진에 VT40이라는 무단 변속기고요. 안전 사용으로는 차체 제어 시스템이랑 후방 주차 보조, 시트벨트 리마인더, 전방 추돌 경고, 그리고 헤드업 LED 경고 등 저속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그리고 전방 거리 감지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보조, 그리고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옵션 구성은 셀토스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셀토스의 트렌디 등급이랑 같아요. 다만 크게 다른 점은 어쿠스틱 윈드실드 글래스가 달라요. 차음과 자외선 차단이 되는 유리창인데, 셀토스는 가솔린 등급엔 없고 디젤 등급에만 이런 유리를 넣어주거든요. 최하 등급에서 이 유리를 적용시켜 준다는 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기본인데 오토홀드는 빠져있네요. 오토홀드가 시내 주행에서 정말 좋은데 말이죠. LS 등급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에센셜 패키지인데, 이게 120만원짜리 옵션이거든요. 에센셜 패키지를 보면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후방 카메라, 블루투스 핸즈프리, 그리고 오디오 스트리밍, 그 다음에 듀얼 USB 포트, 그리고 옥스 단자. 셀토스에는 옥스 단자가 없어요. 그리고 스피커 6개, 차선 변경 및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후측방 경고 시스템. 이거 되게 좋네요. 그래서 1995만원 플러스 120만원, 합이 2115만원이라 이게 가성비는 좋아 보이는데, 직물 시트고 열선 시트가 아예 없어요. 셀토스는 트렌디에 컨비니언스 조합을 하게 되면 이게 열선 시트도 들어가고 인조가죽 시트도 되고 그래서 괜찮은데, 이게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직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열선 시트도 안 돼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엔 좀 부족한 그런 등급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기존 쉐보레에선 볼 수 없었던 낮은 등급의 알찬 옵션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그 다음 LT로 넘어가 볼게요. 가격은 2250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셀토스의 프레스티지랑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기본 품목을 살펴보면 17인치 알로이 휠, 그리고 인조가죽 시트, 선바이저 조명이 들어가네요. 비로소 많은 분들이 바라는 인조가죽 시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1열 열선 시트가 기본이라서 이건 괜찮아요. 옵션으로는 2터보 패키지 80만원짜리,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 65만원, 컴포트 패키지 1 85만원짜리, 이렇게 3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옵션을 살펴보면 2터보 패키지 같은 경우는 1.35 가솔린 엔진을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 노멀 스포츠 스노우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열선 내장 스티어링 휠, 그 다음에 1열 열선 시트, 오토라이트, ECM 룸밀러, 그 다음에 ETCS 시스템, 이거 좋아요. 그리고 컴포트 패키지 같은 경우는 천연가죽 시트, 그 다음에 전동 시트, 운전석, 요추 받침, 그리고 운전석 통풍 시트, 프로토 에어컨. 이게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통풍 시트가 1열이 되는 게 아니라 운전석만 가능하다는 거. 근데 요 조합이면은 제가 한번 볼게요.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데 운전석만 해당되고, 그 다음에 해줄 거면 이제 1년 다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 그래도 구성이 괜찮아 보여요. 2250만원에 120만원, 80만원, 65만원, 85만원, 이렇게 하면 2570만원인데 1570만원에 안전사양 그리고 편의사항 이런 거 다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기존의 트랙스나 옵션 없던 차를 탔던 분들한테 충분히 매력적인 조합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트레일블레이저를 만약에 가성비로 접근을 한다면 이 조합을 1순위나 아니면 2순위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셀토스 오너인 제가 봐도 LT에 이 3가지 옵션을 다 넣고 그 다음에 에센셜까지 넣는다고 하면은 되게 탐나는 구성은 맞습니다.
다음 프리미어 등급으로 넘어가서 프리미어에서 눈에 띄는 거는 외관 사양이에요. LED 테일램프, 그리고 LED 안개 등, 그리고 루프렉도 들어가고요. 기본 사양으로 오토 에어컨, 그 다음에 오토라이트, 열선 핸들, 2열 열선, 이거 괜찮아요. 근데 가격은 2,49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스위처블 AWD 패키지가 선택이 가능하네요. 스위처블 AWD 패키지 한번 살펴볼게요. 스위처블 AWD 패키지가 사륜, 그리고 9단 자동 변속기, 제트링크, 그 다음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그리고 스피커 7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같은 경우 제가 말리부 탈 때 있었던 기능인데,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랑 그리고 안에서 일정 그 소음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쏴줘서 그 소음을 상쇄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좀 어려운 기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자동 적용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 기능이 왜 좋냐면 셀토스 같은 경우 시내 주행은 괜찮은데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 되게 시끄러워요. 근데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있으면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그 소음을 굉장히 많이 상쇄를 시켜줍니다. 제가 이게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없는 차량을 타니까 확 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위처블 AWD 패키지가 매력적인 게 하이드라매틱 9단 자동 변속기, 이걸 드디어 넣어줍니다. 이 미션을 그렇게 넣어달라고 해도 안 넣어주던 건데 지금 이렇게 넣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동안 쉐보레가 젠2 미션 그리고 젠3 미션 이렇게 많이 밀었어요. 근데 이게 젠1 미션이 옛날에 너무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줬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젠2 미션, 젠3 미션 이것도 별로 좋게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젠3 미션 차량을 탔거든요. 근데 젠3 미션이 옛날 보령 미션이라고 깔만한 그런 미션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셀토스 DCT 미션이랑 젠3 미션을 만약에 비교를 해보자면,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기반이 달라요. 오토 미션과 그 수동 기반 미션 다르긴 하지만 제 기준엔 젠3 미션이 더 낫습니다. DCT 미션에 대한 장점은 제가 나중에 셀토스 리뷰할 때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이 9단 자동 변속기를 넣어준 거는 정말 좋다고 봐요. 하지만 210만원이란 다소 비싼 가격이고, 프리미어 등급에서는 이것 말고도 넣을 수 있는 옵션이 또 있어요. 어떤 옵션이냐면 셀렉티브 패키지와 컴포트 패키지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옵션을 한번 살펴보면 LED 헤드램프, 그다음에 스마트 하이빔, 차선 변경 및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후측방 경보, 이거는 이제 안전 옵션이죠. 그리고 쉐보레 보타이 프로젝션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 게이트, 이거 전동 트렁크예요. 편의 옵션이죠. 그리고 컴포트 패키지 2에는 가죽 시트, 전동 시트, 요추 받침, 운전석 통풍 시트. 여전히 프리미어 등급에서도 운전석만 통풍 시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 컬러 클러스터, 이건 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요. 이거 되게 괜찮습니다. 좋은 옵션이에요. 자,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안전 옵션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각각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쉐보레도 옵션질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셀토스의 경우 115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를 옵션을 선택을 하면 거의 안전 옵션과 편의사항을 포함시켜줬어요. 근데 트레일블레이저는 이거를 분리를 해놨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동 트렁크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서로 자리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리를 바꿔가지고 한 번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프리미어 등급 정도 왔으면 두 가지 옵션을 다 선택하라는 의도인데 별로 좋아 보이는 구성은 아니에요. 만약 프리미어 등급에 셀렉티브와 컴포트 옵션 두 개를 다 넣는다면 2,705만원인데 여기에 스위처블 AWD 패키지까지 넣는다면 2,915만원이 됩니다. 근데 셀토스의 노블레스 등급에 드라이버 와이즈와 사륜 옵션을 넣은 가격이 2,785만원이거든요. 둘이 130만원 차이인데 저는 이 가격 차이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트레일블레이저가 셀렉티브 패키지 1과 그 다음에 컴포트 패키지 2 옵션을 합쳐서 110만원에 내놨다면 진짜 좋은 조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어 등급은 이게 좀 아쉬워요.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스페셜 트림인 이제 액티브와 RS 트림인데요. 이 두 가지 스페셜 트림을 살펴보면 외형과 인테리어가 많이 바뀌어요.
눈에 띄는 건 투톤 루프 그리고 듀얼 머플러인데요. 외형적으로만 듀얼 머플러가 아니라 진짜 찐 듀얼 머플러예요. 하지만 가격이 2,570만원과 2,620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프리미어랑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서 바로 스페셜 트림으로 넘어오는 게 나아 보일 정도입니다. 스페셜 트림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은 셀렉티브 패키지 2와 그 다음에 컴포트 패키지 3, 스페셜 트림에만 선택 가능한 프리미엄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 옵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LED 헤드램프, 그 다음에 차선 변경 및 사각지대 경보, 이 안전 옵션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 이 오토 와이퍼고요. 그 다음에 듀얼 포트, 2열 에어벤트가 있는 게 아니라 2열 듀얼 USB 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저는 차라리 이런 기능은 빼버리고 가격을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컴포트에는 천연 가죽 시트, 그 다음에 전동 시트, 요추 받침, 1열 통풍 시트. 이제 스페셜 트림에 넘어와서 옵션을 선택을 해야 1열 통풍 시트가 됩니다. 근데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등급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에서 바로 이 통풍 시트가 1열 통풍 시트가 그냥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쉐보레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통풍 시트에 인색해요. 아무튼 스페셜 트림에 와야 1열 통풍 시트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패키지에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리고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컬러 클러스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안드로이드 오토는 아직 유선이에요. 무선 지원은 안 되고요. 이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제가 셀토스에서 쓰고 있는데 되게 좋아요. 괜찮아요. 편하고 계기판 많이 안 봐도 되거든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거 정말 편하죠. 좋은데 안전 옵션이랑 편의사항이 기존 쉐보레 차량이랑은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매력적인 사항들이긴 한데 이게 매력적인 것들을 모아둔 게 아니라 각각 흩어져 놨어요. 그래가지고 쉐보레도 똑같이 정말 옵션질의 끝판이라고 생각될 만큼 얘네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스페셜 트림답게 전동 시트랑 1열 통풍 시트 같은 건 좀 기본으로 넣어주고 차라리 안전 옵션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전동 트렁크 같은 것도 옵션으로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스페셜 트림의 스위처블 패키지를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옵션을 조합한다 하더라도 최소 2,850만원이고 최대 2,950만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스 오디오 선택한다고 하면 50만원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건데 저는 굳이 이런 거는 안 한다고 치더라도 스페셜 트림까지 왔는데 스위처블 이 패키지를 선택을 하는 게 좀 아깝잖아요. 아까워서 210만원을 더 주고 내가 스위처블 패키지를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면 이게 액티브는 3060만원이고 RS는 3160만원이 됩니다. 보스 오디오 안 넣고요. 안 넣고 안전이랑 편의를 생각해서 상위 등급을 선택을 하면 이게 3100만원은 줘야 트레일블레이저를 살 수가 있어요. 아니야, 나는 스페셜 트림 안 해도 돼, 양보할게. 그래서 프리미어 등급으로 선택한 다음에 안전이랑 편의 옵션을 넣어보면 2915만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비슷한 조합으로 셀토스에 가면은 2870만원이에요 4륜에 드라이브 아이즈 넣고 내비게이션 넣고. 그러면 2915만원이랑 2870만원이랑 고작 45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셀토스는 저 정도면 거의 풀옵션이고 트레일블레이저는 내가 돈 조금만 더 보태면 스페셜 트림이 아른거리는데 이게 아예 없어서 못 사는 거랑 있는데 못 사는 거랑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트레일블레이저야말로 프리미어 등급을 고민하다가 스페셜 트림으로 넘어가게끔 해놨어요. 셀토스가 노블레스를 고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근데 가격은 더 비싸. 엔진? 미션? 차 알못인 일반인들한테 트레일블레이저가 셀토스보다 좋은 게 뭐야? 이게 난 잘 모르겠어. 트레일블레이저가 좋아 보이는 건 있네. 전동 트렁크. 근데 셀토스보다 비싸. 전동 트렁크가 들어갔으니까 비쌀 수 있지. 그리고 그런데 또 스페셜 트림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트레일블레이저 그냥 프리미어 등급으로 사야 될까? 이렇게 고민한단 말이에요. 소위 조금 저렴한 차 사러 갔다가 옵션 더하면 막 그랜저 뽑고 나오듯이. 근데 과연 소비자들이
전동 트렁크 하나 보고 트레일블레이저 살까요? 2열 에어벤트도 없고, 더군다나 프리미어 등급에서는 1열 통풍 시트가 아니에요. 운전석만 통풍 시트야. 스페셜 트림으로 넘어가야 돼. 스페셜 트림으로 넘어가면 차 가격이 막 팍팍 뛰어. 자, 그래서 결론 낼게요. 트레일블레이저 정말 외형 옵션 잘 나왔어. 그리고 9단 변속기 드디어 넣어줬습니다. 쉐보레 진짜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정신 차리고 차 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잘 살펴보니까 야, 쉐보레 니네 여전히 배짱장사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셀토스를 잡으러 나온 게 아니라 우리도 셀토스만큼 옵션 넣을 수 있고 그만큼 가격 받고 싶어, 이렇게 보여요. 근데 과거에 쉐보레가 크루즈랑 트랙스가 잘 안 팔릴 때 가격 조정을 하고 옵션 조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조금 늘어나고 아니면 사람들이 진작 이렇게 해주지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일블레이저 판매가 저조하다면 빨리 태세 전환을 해서 합리적인 옵션 조합이랑 가격을 100만원이라도 내렸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 바람대로 된다면 트레일블레이저가 소형 SUV 시장에서 정말 1, 2위를 다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끝낼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